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출마한 모든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대 합의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박근혜 정부 지금 세금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부도수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대 복지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제안 첫 번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공평과세입니다. 공평과세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에서 18%입니다만은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대입니다.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세금 공제 금액은 6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기가 막힌 형국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우리나라 전산업의 고용 유발 계수는 7.9인데 비해서 삼성은 0.21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해 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 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 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쪼들리는 우리 국민들이 삼성의 법인세를 대신 내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걷어들이십시오. 소득 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 구조는 대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소득주도형 경제 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복지국가의 길에 시민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전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확산해서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재벌 퍼주기로 대기업들에게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도 같습니다. 투자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의 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가계 소득은 1.9배에 그쳤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늘리고 골목 상권 붕괴시키고 세금까지 감면받으며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돈이 대기업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삼성,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액은 405조 원에 달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 그대로 놔두고 대한민국 경제, 민생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대신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도 성장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소득주도형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복지재원 마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곧 투자이고 성장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조세감면 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불가피합니다. 공평과세 실현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 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서 방위세, 80년대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 90년대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정도의 추가 지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복지국가 발전 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복지국가의 길을 앞장서 개척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국가는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고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닌 복지국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차례 수립하고 실행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복지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 수준입니다. OECD 평균 2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향후 5년씩 3차례 복지국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15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서구 복지국가에 근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014년 예산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되살리는 재원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과 타당성 없는 도로 예산 등 낭비성 토건 경제 예산, 그리고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의 중복 지원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로 3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 감면 제도를 전면 조정해서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중소기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을 조정한다면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6조 원이면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이 후퇴시킨 공약사업 대부분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복지국가 실현에 진정성 있게 동참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제외하고 영업이익 5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감세를 철회해서 추가로 연평균 3조 5천억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비를 지방정부에 떠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의 길을 여는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국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복지, 서민경제, 생태 등 5대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와 한명숙 의원님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이 깊어갑니다. 저희 당이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가불관계 청산을 외친 지가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유통산업 발전 법률안 등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빚진 사람들의 고통은 겪어봐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부업 개정안 등 서민들의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는 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리 척결과 핵없는 새당 서둘러야 합니다. 땅 투기를 일삼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늦출 수 없습니다. 원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이 사실상 원전 확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의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저희 정의당은 낡은 정치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낸다는 말이 있듯이 민생 정치의 마중물이 돼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한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